그럼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앞페이지 5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전미사, 접두사에 대한 내용이 쭉 수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수량을 나타내느냐, 색깔을 나타내느냐, 양을 나타내느냐, 뭐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미사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공부를 이제 계속 해오고 있기는 한데, 뭐 전미사 같은 경우 뭐 진단, 방법이냐 아니면 증상에 대한 거냐 뭐 수술에 대한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게 접미사고요. 접두사 같은 경우 이제 방향 뭐 그래서 우리 앞에 앞, 뒤 뭐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라든지 색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그 앞에 접두 이제 붙여야 되는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색깔 이제 그 나타내는 접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크롬이라는 접두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크로모사이트라고 하면 우리 사이트가 세포잖아요. 그래서 크로모사이트는 유색 세포. 그래서 유색 세포에서 뭐 적색이냐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황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는 단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접두사다. 자, 그 다음에 에리스로 또는 이제 루블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에리스로라는 거는 이제 적색,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가장 흔한 게 이 에리스로사이트죠. 네, 적혈구 같은 경우는 에리스로사이트, 그래서 에리스로라는 말은 붉은색이다. 자, 그 다음에 사이아노. 우리 사이아노 같은 경우는 푸른색, 블루를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 청색증,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이아노시스, 청색증이라는 앞에 사이아노라는 게 이제 푸른색에다가 SIS 무슨 증 시스라는 그 전미사를 붙여서 사이아노시스라고 하면 청색증이라고 하고요. 우리 에리스로하고 이제 류코는 이제 우리 류케미아 백혈병 이런 거 할 때 류코라는 단어 많이 쓰고, 아마 그 알비노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 희귀 질환으로 해가지고 온 몸의 색깔이 흰색증, 뭐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알비니즘이라고 해서 알비노 또는 뭐 알비니즘 이런 식으로 백색증. 그래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희귀 질환으로 온 몸이 흰색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비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근데 알비노도 쓰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접두사로 사용을 할 때 흰색을 나타낼 때는 류코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류케미아라는 이제 백혈병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여기 에리스로사이트는 적혈구죠. 네, 류코사이트는 백혈구.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접두사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라든지 플라보라는 요 접두사는 황색, 그래서 이제 옐로우, 노란색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소더마라고 해서 더마는 이제 피부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알비니즘은 백색증인데요. 피부 색깔이 노랗게 되는 것은 산소더마라고 해서 피부 황색증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오. 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회백질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 폴리오는요, 그레이, 회색을 의미하는 접두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알리티스라고 해서 이제 그 척수염에다가 앞에다가 폴리오라는 그 접두사를 사용을 하면 회색질 척수염이 된다. 그래서 폴리오는 회색, 그레이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멜라노. 우리 멜라노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멜라노마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멜라닌이라는 이제 우리 피부 색이 이제 붉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 멜라노라는 접두사는 블랙, 검다. 그래서 흑색종 하면 멜라노마, 그러면 뭐 멜라닌 색소라고 하면 검은색을 의미하는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퍼퓰러. 퍼퓰러는 이제 퍼플, 이제 자주색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퍼퓰러라고 하면 자색반. 자색반이라는 것은 피부에 자주색의 점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퍼퓰러, 자색반,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충격 같은 거 받아가지고 피부색이 이제 충격 받아서 이제 블리딩이 되면 뭐 붉은색이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뭐 노란색이었다가 자주색이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치료되는 과정에서 색깔이 변하잖아요. 뭐 그럴 때도 이제 자색일 때는 뭐 퍼퓰러라는 단어도 쓰고, 또 이제 자색반, 어떤 이제 질병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퍼퓰러가 있기는 한데요. 요 퍼퓰러 하면은 자색반, 이제 퍼퓰러라는 거는 자주색을 의미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디스. 우리 디스라는 말은 앞에서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디스는 좀 안 좋다, 어렵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스파지아. 그래서 이제 파지아, 삼키는 게 잘 안 된다, 삼키는 게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디스메노레아 같은 경우는 menstruation, 이제 월경이 이제 좀 아프고 안 좋다, 뭐 안 좋다라는 말은 이제 통증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뭐 디시즈,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쉽지 않다, 뭐 통증이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스라는 접두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접두사다. 자, 그 다음에 유 같은 경우는 윰니아. 그래서 이제 우리 프니아가 호흡이잖아요. 예, 그래서 윰니아라고 하면 정상 호흡. 그래서 유라는 단어는 well, 좋다, good, 뭐 이런 이제 쉽다, 정상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lso 같은 경우는 straight, 이렇게 딱 고다 있다, 이제 교정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also라는 접두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는 OS라는 약어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orthopedic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OP라는 약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요때 들어가는 O는 ortho, 고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말이라는 단어는 bad, 나쁘다, 그 다음에 poor,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또 이제 영양실조, 뉴트리션에서 말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영양실조라든가, 그 다음에 formation, 우리 이제 원래 위치에 있던 그것이 이제 나쁘다라고 해서 malformation이라고 하면 기형, 원래 있어야 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요 접두사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접두사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클레로하고 시로는 우리 첫 주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스클레로시스, 경화증, 시로시스, 경화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화증, 경변증. 그래서 좀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클레로 또는 시로라고 해서 그냥 요 단어로만 스클레로시스, 시로시스라고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문을 보시면 스클레로더마라고 해가지고 피부가 딱딱하게 굳을 때
앞에다가 스클레로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피부 경화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클레로 C로도 우리가 모든 기계에서 뭐 소화기계든 아니면은 호흡기계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접두사죠. 그래서 스클레로 C로는 딱딱하다, 경화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멜랑코, 우리 뭐 멜랑꼬리하다 뭐 이런 그 단어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 멜랑꼬리하다, 뭔가 좀 소프트하다, 뭐 뭔가 약간 좀 야리꼬리하다, 뭐 이런, 예, 그래서 부드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멜랑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오스테오, 뼈죠. 뼈의 말라시아. 그래서 이제 뼈가 부드러워졌다라고 해서 뼈 연화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말랑코라는 그 접두사는 접두사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미사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로라고 해가지고 이 제로라는 의미는 드라이, 건조하다라고 해서 아까 더마, 피부에다가 세로더마라고 하면은 피부가 건조해졌다. 그래서 피부 건조증이라고 할 때 요 더마는 이제 그 피부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더마 앞에나 뒤에다가 접두사나 전미사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오, 네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 새롭다. 그래서 네오플라즘이라고 하면 우리 신생물, 네오네이트라고 하면 신생아. 그래서 앞에다가 네오, 그래서 이제 뉴, 새로운, 뭐 신생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모라고 해가지고, 서모 같은 경우는 뭐 서모테라피라고 하면 이제 그 열치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모라는 접두사는 히트, 그래서 열, 그래서 뭐 서모메타 같은 경우는 온도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아 같은 경우는 통증이잖아요. 예, 이제 그 통증인데 앞에다가 서모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서모알지아라고 하면은 자결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증에서 가장 그 통증이 심한 것을 자결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결통은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이제 자결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서모라는 접두사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앵킬로. 앵킬로 같은 경우는 휘어졌다, 뭐 이렇게 유착됐다, 어드헤전, 뭐 이렇게 들러붙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킬로시스라고 하면은 관절이 굳어 있는 요 상태, 그래서 뭐 구축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앵킬로시스, 관절이 굳어졌다라고 할 때 이 앵킬로는 이제 벤트라든지 어드헤전, 그래서 유착되고 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도. 슈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풀스, 거짓. 그래서 우리 위약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병원에 있다 보면 약간 뭐 향정신성이라든지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우면 병원 응급실에 와가지고 막 그거 주사 놔달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마약이나 향정신성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슈도약이라고 해가지고 노말셀라인, 뭐 생리식염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 주사를 놔주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뭐 효과는 마약 맞은 거하고 똑같이. 그럴 때 요때 같은 경우도 뭐 슈도 또는 뭐 거짓이라는 단어에 플라보라는 단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플라보 효과라도 기도 하고요. 슈도 효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슈도라는 것은 이제 거짓 또는 이제 가성, 그래서 임시로 뭐 붙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할 때는 슈도.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슈도사이에시스라고 해가지고 뭐 상상 임신이라고도 하고 거짓 임신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슈도는 이제 거짓이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 맨 위에 있는 디스하고 맨 밑에 있는 디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스펠링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디스 같은 경우는 separate, 분리되고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디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부 같은 경우는 disse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section이라는 말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자르는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얘가 앞에다가 이제 디스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해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신경계 배우기 전에 잠깐 접두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계는 그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고, 또 신경계는 의학 용어만 공부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뭐 소화기계, 호흡기계, 뭐 뇌혈관계 뭐 다 이제 해부학처럼 같이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신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부 생리학도 공부를 하고 병리학도 공부를 같이 한다 생각하시면서 의학 용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범위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또 신경계에 따라서 다른 이제 그 우리 몸의 기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재 191페이지 신경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에 있는 생식기계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신경계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예,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중추라는 단어를 써서 센트럴이라고 해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냥 뭐 중추신경계 또는 뭐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어로 CN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CNS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으로부터 우리 이제 말초신경계에서 감각신경이라는 거 배울 텐데, 그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자극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전달을 받아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서 알맞은 명령을 내리는,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구분하는 것 중에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브레인, 뇌하고 스파이널 코드, 척수.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CNS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말초신경계에서 이제 PNS라는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기관을 중추신경계와 연결시키는 요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다가 자극을 이제 보내는데요. 보낼 때 두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그래서 전달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보낸 전달을 또 각 기관에다가 다시 또 보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감각신경계와 운동신경계인데요. 그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기관의 그 자극을 이제 연락을 해서 흥분을 전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뇌와 척수에서 갈라져 나와서 온 몸으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우리 이제 말초신경계는 온 몸에 뻗어 있다. 온몸에 뻗어 있는데 감각신경, 감각을 하는 이제 자극을 보내는 이런 감각신경이 있고, 명령을 받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운동신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말초신경에는요, 여기 크라니얼 너브, 뇌신경하고요, 스파이널 너브, 그 척수신경이 있는데, 우리 이 뇌신경 10 이상의 뇌신경, 이 크라니얼 너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해부 생리학에서도 거의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31쌍의 척수신경, 척수로부터 뻗어 있는 그 온몸에 이제 퍼져 있는 이런 척수신경 같은 경우는 31쌍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2쌍의 크라니얼 너브와 31쌍의 스파이널 너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PNS 말초신경이다. 자, 말초신경은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리 너브,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들어온 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신경을 감각신경, 센서리 너브라고 하고요. 물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신경, 모터 너브 같은 경우는 뇌에서 내린 명령을 각 부분에 전달을 해서 수행하는 이런 신경계를 이제 그 모터 너브라고 해서 운동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 CNS, PNS,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요 신경계의 아주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신경계에서 기본 단위는 뉴런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 단위인 거고, 신경계에서의 아주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는 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온 몸에 퍼져 있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신경, 그 다음에 목, 또 위팔, 이제 양쪽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신경, 그 다음에 허리 신경, 그래서 팔에서도 위팔과 아래팔의 신경, 그래서 아래팔에 훨씬 더 굉장히 많이 신경계가 뻗어 있죠. 그래서 우리 손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줄기로 뻗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머, 넓적다리 신경이라든지 뭐 아래다리 신경, 발 신경, 이런 식으로 온 몸에 신경계가 뻗어 있어 가지고 그 CNS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조금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요 신경계에서 하는 주 기능은 모든 신체 움직임을 통합하고 그 통합해서 모든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요 기능을 하는 게 신경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뇌가 멈추면 신체는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사이기는 하지만 뇌가 기능을 멈추게 되면은 이제 이 심장사에서도 사실은 뇌사에 빠지면 뇌가 뭐 운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모든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적으로 뭔가를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으면 신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경계가 이제 온 몸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계의 구조는요. 네.
여기 보시면 당연히 신경 있고 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감각 수용체, 그래서 리셉터, 그래서 받아서 조절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요, 네, 몸을 움직일 때 그 내 의지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학습화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냥 막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때는 내가 뭐 30cm 오른발을 옮겨야 돼, 뭐 이런 생각 없어도 자동적으로 이제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이제 뇌, 척수,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 신체를 움직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그 다음에 요 감각 수용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언밸런스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와 척수가 있는데요. 이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들을 통합해서 명령을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면 다시 또 요 명령을 운동신경계에 보내가지고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손을 하다못해 손을 구부리는 것들도 감각신경계에서 뇌로 손을 구부리고 싶다, 구부려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 뇌에서 맞아, 이때는 구부려야 돼, 아니면 어때는 펴야 돼 라는 것들을 이제 그 감각을 받아들여서 통합해 가지고 운동신경으로 보내서 손을 구부리거나 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신경계, 너버스 시스템, 신경계를 보자면 앞에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 CNS가 있다. 그 다음에 Peripheral Nervous System, PNS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CNS에는 뭐가 있었죠? 네, Brain, 뇌하고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PNS, 말초신경계, Peripheral Nervous System에서는 Sensory Nerve, 그래서 감각신경이 있었고, 모터 너브, 운동신경이 있었는데요. 이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명령을 수행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명령을 수행할 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움직여지는 요 소마틱 너브, 체성신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빅 너브라고 해서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신경계, 오토노빅 너브라고 하는데요. 이 오토노빅 너브에는 심패틱 너브라고 해가지고 교감신경, 파라심패틱 너브라고 해가지고 부교감신경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는 흥분을 시켜야 되는 이런 이제 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고, 또 너무 흥분을 하게 되면 자제시켜야 되는 이런 호르몬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어디 몸에 염증이 있다, 어리 염증이 있으면은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혈액을 많이 보내면 우리 뭐 팔피테이션, 타키카디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심장을 빨리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요 오토노빅 너브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율신경,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기관, 이런 신경계가 자율신경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요, 거의 뭐 따다다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브, 신경이라는 것은 신경세포, 뉴런의 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합을 이제 너브,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요 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체 여러 부분, 그래서 뭐 손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부분들과 뇌와 척수로 연결시켜주는 뉴런, 아주 그 신경의 기본 단위, 기본 세포, 그래서 신경계와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이 뉴런, 신경세포에다가 트랙트, 신경로, 그래서 우리 이제 뇌나 척수에 위치한 신경 섬유의 다발 또는 집합으로 해가지고 이 신호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 사이에 있는 다발, 신경 섬유의 다발을 트랙트, 신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 너브라는 것은 뉴런과 트랙트, 신경로로 이제 만들어져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트랙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센딩 트랙트와 디센딩 트랙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소화 기계 할 때 배웠죠. 어센딩 콜론, 디센딩 콜론. 그래서 콜론 결장, 상행 결장, 하행 결장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 트랙트도 마찬가지로 어센딩 트랙트라고 하면은 뇌 방향으로 신경을 운반하는 요 신경로를 어센딩 트랙트, 오름 신경로라고 하고요. 디센딩 트랙트 같은 경우는 뇌로부터 각 신체 부위로 신경 신호를 운반하는 요 신경로를 내림 신경로, 디센딩 트랙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경계 하기 전에 뭐 접두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비뇨기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신경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다음 주차 그 다음 주차 이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